네,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이 됐네요. 네, 아침부터 찔끔찔끔 내리는 게 좀 기분 나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8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하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모두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들조차도 네, 순 매도로 전환돼서 결국에는 매도를 더 확장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조금 받아주면서 그래도 뭐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뭐 반도체 쪽 전기전자 쪽에서는 그나마 좀 상승세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은 것은 오늘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은요 2차전지가 내려가면서 계속 누르는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또 주도주 업종군들 네 유망한 종목군들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시장을 보지 말고요. 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495포인트까지 밀립니다. 2500포인트를 이탈해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2500포인트 다시 돌파가 됐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더 내려간 모습으로 마무리됐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450까지 열어놔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아직 21선 보시면 밑에 쪽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시간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21선이 더 빠르게 따라붙을 거고요. 횡보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느리게 따라붙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뭐 이번 주 내내 소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도 네,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뭐 나쁘진 않고요. 이런 그 일련의 조정 과정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 혼자 뭐 잘났다고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크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이평선은 이제 수렴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는 과정. 자, 이런 과정이 네, 지난 3월 정도에 한번 있었잖아요. 여기 그 3, 4월 정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 나타났었던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쏟아졌었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지나쳐 가게 되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분봉 보시면은요, 아침에 11시경에 떨어진 부분들이 회복하지 못하고요. 더 한 번 떨어지죠. 자, 1시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잡고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 글쎄요, 뭐, 지지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확장이 됐고요. 기관들이 그 부분을 뭐,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다라 보셔야 되겠죠. 코스피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되면서, 마지막에 이런 그 지지점 반등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내일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쭉쭉 떨어지고 나서 그냥 횡보 끝에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누르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반도체나 다른 쪽에서 크게 올라가주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계속 이런 누르는 형태의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특정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갈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시면은요, 외국인들은 1000억 원 정도 매도했는데 개인들도 가지 팔았어요. 왜냐면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20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순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순매수 전환됐는데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오늘 금융투자 많이 매수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증권사나 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또는 아래쪽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사들이자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냥 팔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은 또 사고 특정 종목은 팔고 이런 쪽으로 뭐 약간 해지성 물량을 좀 많이 걸어놨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지수만 좀 눌려서 재미없다 뿐이지 각각의 어떤 종목들의 수준을 보게 된다면은 뭐 수익성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 보였는데 가장 돋보인 게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2% 상승하면서 13만원대 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플러스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외국인 매도가 좀 나타났을 거예요. 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그 삼성전자를 파는 그런 형태의 외국인 매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서 약간 해증을 걸면서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보셔야 되겠죠. 또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현대차가 오늘 플러스 국면 유지가 됐고요. 네이버 플러스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약보합 수준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화학, SDI, 셀트리온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조정이 좀 나타나고요. 카카오도 다시 하락세 보여주면서 5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올라간 종목은 뭐 삼성 SDS, 삼성 화재도 조금 더 올랐네요.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나머지들은 뭐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크래프톤도 오늘은 5%대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오히려 좀 더 괜찮죠.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중대형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애들이 좀 받쳐주는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좀 다 바뀌어요. 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전부 다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없었으면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같이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LNF 둘 다 하락세 전환되어 있고요. 엔터주도 역시 하락 전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게임주도 밀렸어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지금 시총 13위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HPSP라든지 또는 리노공업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네, 솔브레인도 플러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은 또 반도체 쪽 이쪽 부분에서는 또 나쁘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엔터주도 안 좋고 뒤로 넘어갈수록 그냥 그렇죠. 네, 코스닥 쪽은 이렇게 툭 이것도 반도체잖아요. 심텍도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제외하고 나서는요 대부분이 그냥 마이너스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많이 밀렸지만 그 뒤쪽으로 있는 후발주자들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네 종목들이 약간 특정 업종군을 몰린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거나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딱 정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353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29개 하락입니다. 하락 포인트가 조금 더 커졌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시면 1085개 하락 497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지고 보면은 1500개 1600개 정도 아침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마무리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률 보게 되시면은요 대상, 덕성 이거 전부 다 정치 테마주들이죠. 네,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 상당 부분이 정치 테마로 엮여 있고요. 신라젠만 이제 개별적인 재료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모두토 리치는 21%나 올라왔어요. 9,800원까지 올라가네요. 이거는 약간 이제 이상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물량 터지면 바로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이제는 네 팔아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100% 넘어갔네요. 네, 와 쭉이네. 자, 어쨌든 네 그렇고요. 특강 들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 지금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 있죠. 잘 모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는 시총이 좀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 쪽이 그래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10% 이상 종목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40개나 되는 거고요. 9%대까지 보게 되시면은 4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이제 개별주 위주,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가 되는 거고요. 각자 그냥 네 각자 도생하는 거죠. 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한통운도 오늘 8%대는 올라왔어요. 10만원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요.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혹시 뭐 대응하기도 어렵다, 따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띄엄띄엄 나오다가 이제 하락폭은 1.9. 근데 아침보다 낮죠. 아침에는 1.6이었는데 지금 1.95니까 실질적으로는 또 상승폭도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락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네, 이건 정리매매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요. 아, 여기도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 많아졌어요. 네, 21개. 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정도가 있었나? ETF가 아무리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제법 많이 빠졌네요. 9%까지 보시게 되시면 28개. 뭐, 여러 개 제외를 한다고 치더라도요, 한 20개 정도는 오늘 9% 이상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락 포인트가 제법 크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낙폭은 아까 2.1%인가 2%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3.1까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계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네, 마이너스 1, 2가 아니라 플러스 1, 2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플러스가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제일기획이나 또는 KC텍 이런 종목들도 KC텍이 오늘도 플러스 났다는 게 좀 신기한 모습이죠. 그죠? 물량이 안 나오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동안은 일단 유지 잘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지금 37%? 네, 아까 많이 올랐을 때 한 40%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량 나오면 팔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올라가는 동안은 그냥 보유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오늘 기관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네요. 역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줬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오션 요런 거, 그 다음에 DB하이텍, NC소프트, 삼성전기까지 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건 물량이 이제 좀 터질 것 같죠? 네, 이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쭉 나온 거 보면은 약간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늘 집중이 좀 됐고요. 매도는 은행주 쪽, KB금융, 그 다음에 ETF이기 때문에 KB금융을 제외하고는 큰 어떤 매도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오늘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집중을 해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매수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에코프로 머티를 좀 많이 샀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들인 거에 비하면은 뭐 매도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이제 하이닉스를 일단 필두로 해서요. 심텍, HPSP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고요. 신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이런 데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털어먹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쪽으로 좀 진행되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매도를 오늘 많이 쳤죠. 많이 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알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특별하지 않아요. NC소프트나 SDI 매수가 들어가 있긴 한데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물량 자체가 많이 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게만 집중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즉 매수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지루한 국면에 가고 있어서 좀 지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점이 가장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을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어떻게든 만나게 되니까 이 구간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 방법, 네, 꾹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내셔가지고요.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어느 종목이 유망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전략 세우시면 뭐 오늘 같은 날 그렇게까지 타격을 많이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는 유튜브에서만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저녁 9시에 또 오셔서 저와 같이 네, 또 오늘 시장 이야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욕할 것 좀 욕하고 네, 그러시면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